안녕하세요. 저는 분석핑이에요. 학생들이 모두 배울 것을 꼼꼼히 알아갈 수 있도록 수업을 촘촘하게 설계하고 학생들을 추수관리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이제 애니능률 AI 디지털 교과서와 함께하는 저의 수업 루틴으로 따라오세요.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저는 먼저 AI 리포트 화면에 들어갑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저의 최고의 파트너인데요. 단순히 수업의 데이터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들을 잘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자, 지금 화면 같이 볼까요? 우선 참여도 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진행한 수업들 중에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리포트 페이지예요. 여기서 저는 학생들의 질문 내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 1학년 일반 학생들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했네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저는 이 중에서 1번 학생이 한 질문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이때는 두 번째 메뉴인 학생의 질문 내역을 알고 싶어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 그 질문 리스트 중에서 1번 학생은 질문을 이렇게 두 가지를 남겼네요. 그러면 하나하나 대답해 보도록 할까요? 이 친구는 purchase의 한국어 뜻이 궁금하다고 적어줬어요. 그래서 들어온 저는 댓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장 해석을 도와주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서 상세 보기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 Happy birthday to you 라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질문에 댓글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성취도 탭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성취도 탭도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저에게 피드백 해주기 때문인데요. 이 학급의 성취도의 평균도 한번 살펴볼까요? 학급의 종합 성취도 평균을 알고 싶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 여기를 보니 이 학급 1학년 1반은 학년 평균인 47%보다 상회하는 51%의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특정한 학생의 성취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성취도를 학급의 학생들과 비교하고 싶어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1번 학생의 화면인데요. 보시다시피 학급 학생들의 평균 성취도가 51%인 반면에 1번 학생은 55%의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 학생들은 학급 평균보다 상회하는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제가 살펴보니 7번 학생을 한번 살펴볼게요. 7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급 전체 성취도가 51%인 반면 이 학생은 44%의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니 수업 중간에 또는 수업 후에 보충 과제를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9번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은 40%로 좀 더 낮은 수준의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저는 수업을 설계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7번과 9번 학생들에게 맞는 보충학습 과제를 염두에 둘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학습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습 패턴은 방금 제가 포착한 7번과 9번 학생들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어떻게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AI 디지털 교과서의 총 학습 시간을 알고 싶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7번 학생과 9번 학생을 살펴볼게요. 7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자기주도 학습 시간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3시간 정도의 학습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9번 학생은 어떨까요? 9번 학생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선생님이 꼼꼼히 관찰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유도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기 앞서 마지막 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수업 설계 탭이에요. 여기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는 다른 선생님들의 인사이트를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단원별로 어떤 컨텐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저는 어휘 컨텐츠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반면에 많이 사용하는 컨텐츠를 살펴보면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컨텐츠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서 수업을 설계할 때 보편적인 부분과 내가 강조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년의 다른 학급 아이들에 비해 평균적인 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수업을 설계할 때 좀 더 심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과의 읽기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형성평가를 진행할 때 저는 심화된 컨텐츠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독해 형성평가 탭에 있는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고요. 컨텐츠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애니능률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기본적인 교과서 컨텐츠 외에 보충 자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해 형성평가를 진행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심화된 컨텐츠인 독해 추가 문항 실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완료됐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독해 형성평가 컨텐츠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안을 저장할게요. 자, 그리고 저는 이 독해 형성평가를 평가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톱니바퀴를 눌러서 평가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점짜리의 형성평가로 설정하고요. 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시간표에서 저는 1학년 일반 수업하기를 눌러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접속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네, 한 명의 학생이 지금 접속을 했네요. 자, 그러면 수업을 7과 수업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할 때 모니터링 기능을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생이 어느 진도에 와 있는지를 파악해야 제가 꼼꼼하게 아이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걸로는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모니터링 기능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태블릿을 들고 교실을 순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없는지 표정을 살펴보면서 꾸준히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계했던 형성평가 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컨텐츠를 여는 순간 평가가 진행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모두 이 평가 화면에 집중한 상태로 교사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 읽기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을 눌러서 평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제출한 것을 확인하고 나면 평가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평가가 종료되었을 때 꼭 아이들에게 꼼꼼하게 문제를 해설해 주는데요. 이때는 같은 화면 보기 기능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줍니다. 이때는 펜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설해 줄 수 있겠죠. 여기서는 다운이고 이런 식으로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을 같이 넘겨가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해설해 주는 게 학생들이 모두 학습을 따라올 수 있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수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업 후에 저의 루틴을 살펴볼까요? 우선 아까 진행했던 평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보시는 화면이 바로 평가 관리 탭의 화면입니다. 아까 진행했던 독해 초과 문항 실력이라고 하는 평가가 진행 중이죠. 자, 지금은 채점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평가에 응시하긴 했지만 제가 채점을 진행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세 보기를 들어가 보면 평가에 응답한 학생들의 화면을 보고 이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 채점된 결과를 확인하시고 점수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채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마감하게 되면 학생들도 자신의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채점을 하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죠. 자, 그리고 우리 앞서 수업 전에 AI 리포트를 통해서 어떤 학생이 이 학급에서 조금 취약한 학생들인지 파악을 했었죠.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과제를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측에 과제 관리 탭으로 가서요. 상단에 있는 새 과제 만들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제공했던 과제들 중에서 저는 읽기 진행했었죠. 자, 읽기 독해 형성평가였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문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 과제라고 입력해 보고요. 자, 발행 대상은 아까 저는 리포트를 통해서 7번과 9번 학생이 취약하다는 걸 확인했고요. 방금 평가 결과로 인해서 1번 학생도 추가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날짜를 기입해 주고요. 발행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행된 과제는 학생 화면에서 볼 때 과제 및 평가 탭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과제에 참여하고 난 결과물은 역시 과제 관리 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세 번째 탭인 새 과제 만들기에서 과제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공한 과제 같은 경우에는 개별 맞춤 과제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방금 진행된 과제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상세 보기로 들어가면 평가 관리와 유사한 화면이 뜨게 되고 이 역시 학생들이 응시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점수를 부여하시고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관찰한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후속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잃지 않고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한 꼼꼼한 수업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꼼꼼한 분석과 종합을 통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낄 수 있었답니다. 앞으로도 애니능률 AI 디지털 교과서와 함께 더 많은 학생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수업 이야기 기대해주세요.